솔스트래티지가 5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솔라나 네트워크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독자적인 분석을 통한 확신형 투자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고 봐요. 디파이 디벨롭먼트도 약 990만 달러의 솔라나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과연 이번 투자가 솔라나 가격이나 시장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총 3가지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3파 상승은 1파 상승보다 크게 나오기 때문에 최소 1대1 비율로만 상승폭을 잡아봐도 3,000달러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캐나다의 상장 투자 회사인 솔스트래티지가 5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솔라나 네트워크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 자금은 솔라나 토큰의 구매와 함께 스테이킹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기여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 투자에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ATW 파트너스가 단독 참여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뭐하는 회사냐면 사모펀드랑 벤처 캐피탈 투자 회사입니다. 주로 기술 기업과 성장 잠재력을 보고 투자하는데 최근에는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분야로도 투자 영역을 확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ATW라는 단일 기관이 전체를 책임지고 들어왔다는 점은 이번 투자가 그저 시장 흐름에 편승한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철저히 분석된 장기 관점에 베팅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환사채는 단수 채권이 아니라 향후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유연한 투자 수단이에요. 즉 단기 수익보다는 중장기 성장성에 베팅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 투자 자체가 솔라나의 장기적 가치나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신뢰한다는 액션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단독 참여라는 구조는 분산된 리스크 회피가 아니라 독자적인 분석을 통한 확신형 투자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고 봐요. 솔라나는 한동안 네트워크 중단이 잦은 블록체인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변화의 흐름이 관찰되고 있었고 솔스트래티지 대변인은 단기 가격 변동에 반응하기 보다는 솔라나의 기간 기반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솔라나를 단기 수익을 보기 위한 자산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기술 플랫폼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무슨 말이냐면 솔라나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보다 솔라나 생태계 위에서 얼마나 많은 기관과 사용자가 올라탈 수 있느냐는 구조적 확장 가능성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파이어 댄서 검증자 클라이언트, 솔라나 페이, 솔라나 모바일 같은 인프라 수준의 기능들을 공개적으로 확장 중이죠. 단순 결제망이 아니라 웹3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테이킹에 참여한다는 점도 중요해요. 그 말은 단순 보유자가 아니라 생태계 운영 주체로서의 포지션 전환을 의미하는데 검증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안성과 탈중앙화에 기여하고 동시에 지속적인 스테이킹 수익이라는 현금 흐름까지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서 검증자 노드 운영과 스테이킹을 통해서 솔라나 생태계 내부로 직접 들어가겠다는 의미라는 거죠. 같은 시기에 나스닥에 상장된 가상자산 투자사 디파이 디벨롭먼트도 약 990만 달러의 솔라나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 회사는 4월 4일에 솔라나 매수를 처음 시작했는데 락업된 솔라나 물량을 장외 거래를 통해서 시장가 이하로 매수했다고 했어요. 이런 흐름들을 보면 본격적으로 기관들이 솔라나 매수를 시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옛날 2020년에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기관 자금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었는데 솔라나도 그런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궁금한 건 이거겠죠. 과연 이번 투자가 솔라나 가격이나 시장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총 3가지로 보고 있어요. 먼저 첫째, 가격 안정성과 장기 상승 흐름을 이끌 수 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기관 자금은 일반적으로 락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팔 수 없고 오랜 시간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지력이 생길 거고 투기적 하락이 완화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네트워크 보안과 탈중앙화 강화입니다. 솔라나는 한때 중앙화된 검증 구조로 비판받았었는데 기관이 직접 검증자로 참여하게 되면 검증자 분산 구조가 탄탄해질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장애 문제는 줄어들 거고 보안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은 솔라나의 기관 ETF 편입 가능성입니다. 자산 운용사는 유동성과 기술 안정성 그리고 기관 수요를 고려해서 편입 자산을 고르는데 이번처럼 상장사들이 솔라나를 보유하고 있고 스테이킹까지 한다면 장기적으로 ETF 자산군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최근 글로벌 투자사 제노버가 솔라나에 약 150억 원을 투자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뜨거운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비트고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동안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자는 많았지만 이번처럼 기술 참여와 파트너십이 동시에 이뤄진 사례는 드뭅니다. 특히 이번 투자는 단순히 수익 창출을 위해서 코인을 구매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왜냐? 전략적 파트너십까지 체결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더욱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돈 벌기용 투자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함께 성장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협력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는 거죠. 정말 뭐가 있긴 한 건지 제노버 주식도 4달러에서 순식간에 7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거의 1800% 상승이 나왔어요. 흥미로운 건 이번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주가가 이미 오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이런 내용들을 누군가 미리 알게 되었고 이 내용들이 선반영되어서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번 협력이 얼마나 큰 기대감을 안고 있었는지를 보여준 것 같아요. 먼저 제노버라는 회사가 어떤 곳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노버는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핀테크 회사인데 주로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전부터 부동산 같은 전통자산과 블록체인 같은 신기술을 연결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해온 곳이죠. 최근 들어서는 디지털 자산이나 블록체인 기술에도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약 2천억 원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 중에 이더리움이나 폴리곤 같이 유명한 블록체인에 투자해서 이미 좋은 성과를 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한 걸 보면 단순한 감이나 모험이 아니라 철저히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움직여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노버가 솔라나를 고른 이유는 솔라나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기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솔라나는 빠른 거래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가 강점인 블록체인이죠. 숫자로 쉽게 말하면 솔라나는 1초에 약 5만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더리움은 1초에 약 30건, 비트코인은 약 7건으로 솔라나보다 훨씬 처리 속도가 느립니다. 게다가 솔라나는 거래당 수수료가 평균 0.00025달러로 10에서 50달러까지 나오는 이더리움과 비교하면 정말 낮죠. 이 정도면 빠르다는 말로는 부족하죠. 실시간 서비스에도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 성능이 탄탄한 겁니다. 또 수수료가 낮다 보니 일반 사용자들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솔라나는 NFT나 디파이 쪽에서 솔라나를 채택하는 프로젝트들이 빠르게 늘어났고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솔라나는 NFT나 디파이 같은 분야에서 많은 인기를 얻어서 빠르게 성장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 중입니다. 특히 NFT 마켓이나 블록체인 게임 쪽에선 솔라나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들이 이미 꽤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소닉 SVM 영상 올려드렸었죠. 이 프로젝트도 최근 솔라나 생태계에서 100개 이상의 게임을 출시하는 게 목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제노버는 이번 협력을 통해 솔라나의 기술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는 솔라나의 네트워크에서 밸리데이터라는 역할을 맡아서 네트워크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코인을 보관하면서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밸리데이터로서 직접 참여한다는 건 단순히 투자자가 아니라 솔라나 운영의 일부를 담당하는 운영주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즉 기술적으로도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밸리데이터가 뭐냐면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검증인이라는 건데, 블록체인상에서 기록되는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상에서 거래되는 것은 밸리데이터에 의해서 검증되어야지만 완성이 돼요. 쉽게 말하면 밸리데이터는 블록체인의 거래를 정리하고 지키는 질서관리자 같은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제노버가 솔라나에 투자했다는 내용 말고 앞에서 살짝 이야기했지만 파트너십 체결에 대한 내용인데, 제노버는 암호화폐 인프라 기업인 비트고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발표를 통해 솔라나 보유 전략을 훨씬 더 공격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제노버는 비트고의 OTC 데스크와 협력해서 일반 거래소에서는 구할 수 없는 솔라나 락업 토큰을 대량 확보할 계획이라는데, 락업 토큰은 쉽게 말해서 베스팅 일정, 프로젝트 락업 또는 파산 청산 중인 기업의 물량처럼 일반적으로 유통이 제한된 코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토큰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조건을 충족한 기관들끼리만 따로 거래할 수 있는 아주 특수한 물량이죠. 비트고는 그동안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장외 거래를 처리해온 곳이기 때문에 제노버가 이런 희소성 높은 락업 솔라나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파트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고는 단순히 브로커가 아니라 보험이 적용된 커스터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즉 대형 자산을 맡기기에도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제노버처럼 장기 보유와 스테이킹을 병행하려는 기관 입장에선 안정성과 투명성 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로 평가받을 수 있겠죠. 이 토큰들은 단기 매매가 아닌 장기 보유나 스테이킹을 전제로 확보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결국 제노버가 실제로 솔라나 생태계에 깊이 뿌리 내리겠다는 시그널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서 기다리는 투자가 아니라 네트워크에 직접 기여하면서 동시에 보상을 받는 구조이고, 장기 락업 물량은 시장에 갑작스럽게 쏟아질 리스크도 적기 때문에 가격 안정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노버는 단순히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솔라나 생태계 발전에 직접 참여하려는 것으로 보여요. 그만큼 제노버가 단순히 돈만 넣고 빠지는 게 아니라 솔라나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그냥 파트너가 아니라 내부에서 함께 움직이는 핵심 멤버로 인정받겠다는 의지가 아닐까 합니다. 이번 투자와 협력이 더 주목받는 이유가 두 회사가 오래전부터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인데, 투자 발표 직후 곧바로 파트너십을 발표한 걸 보면 두 회사가 이미 충분히 상의하고 준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큰 규모의 협력이 하루아침에 결정됐다고 보긴 어렵죠. 물밑에서 꽤 오랜 시간 조율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협력은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노리는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시장이 불안한 시기에는 오히려 더 큰
큰 신뢰를 주는 법이죠. 또 이번 협력 덕분에 솔라나 생태계가 더 빨리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제노버가 가진 자금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솔라나 기술이 금융, 부동산, 디지털 결제 같은 여러 산업으로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제노버 같은 대형 투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솔라나의 성장 속도도 훨씬 빨라질 거고, 그리고 기존 전통 금융에 익숙한 기업이나 투자자들도 제노버를 통해 솔라나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겠죠. 이렇게 산업과 연결되면 솔라나의 실제 활용도가 높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솔라나를 쓰게 되면서 솔라나의 가치도 올라갈 겁니다. 리플 영상에서도 다뤘던 내용이지만 가상화폐 시장에 있는 많은 코인들 중에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코인은 앞으로 실사용 가능한 코인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앞으로는 살아남는 코인들은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말 그대로 쓰임새가 있는 코인, 실생활에 녹아드는 기술을 가진 프로젝트가 시장을 주도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번 제노버의 대규모 투자와 솔라나와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서 블록체인 생태계를 더 안정적이고 견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밸리데이터로서 직접 참여한다는 건 제노버가 솔라나 생태계의 핵심 운영에 깊이 관여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만큼 네트워크의 보안성과 신뢰도 향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런 기술적 신뢰가 쌓일수록 솔라나의 기관 투자 유입도 더 활발해질 수 있겠죠. 이런 활동은 솔라나뿐만 아니라 다른 블록체인 기업들에게도 하나의 성장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아주 긍정적인 파급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선 단순히 가격이 오르내리는 이슈가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가치를 쌓아가는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앞으로 제노버와 솔라나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기대감이 크네요. 차트 흐름도 현재 꽤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먼저 주봉 차트로 긴 흐름부터 체크해보자면 21년도 고점과 이후 하락하면서 나왔던 저점에 대해서 피보나치 되돌림을 적용시켜 볼게요. 21년도 고점이 대략 260달러였는데 10달러까지 빠졌었죠. 이때가 아까 말한 네트워크 중단 문제가 발생했던 때입니다. 엄청나게 빠졌죠. 근데 지금은 모두 회복해주고 0.236 위에서 가격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구간은 0.236인데 이 부분은 현재 생각할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현재는 숨고르기 중인 것으로 보여요. 지표도 확인해보면 현재 맥디 지표도 골든 크로스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히스토그램 음수도 양수로 전환하기 위해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RSI 지표는 상승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는 50 아래에 있지만 맥디 지표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줄 때 RSI 지표도 50을 넘어가면서 상승 추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보통 상승 흐름이 본격적으로 나올 때 파동 흐름이 총 5파까지 나오는 걸 기본으로 보는데 주봉상 흐름은 현재 1파 상승이 나왔고 2파 조정 중인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3파 상승은 1파 상승보다 크게 나오기 때문에 최소 1대1 비율로만 상승폭을 잡아봐도 3,000달러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단 아직 2파 조정에 대한 흐름이 완전히 끝났다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전략으로 진입해보시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굳이 지금 진입해서 이후 추가 조정 흐름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 자리를 잡아보자면 피보나치 기준으로 0.5 구간인 135달러 부근, 그리고 0.382 구간인 105달러, 마지막으로 0.236 구간 68달러까지 각각 추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이고, 손절은 60달러 밑으로 빠졌을 땐 과감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솔라나에 대한 기관 투자 흐름과 그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투자 흐름은 생태계를 운영하고 책임지겠다는 기관의 본격적인 진입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안정성 이슈를 겪었던 과거를 딛고 이제는 파이어 댄서와 같은 기술 개선, 기관의 스테이킹 참여를 통해 신뢰성과 구조적 확장을 동시에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차트 흐름도 그런 기대감을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언제나 그렇듯 시장은 단선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공유드린 가격 구간들과 전략을 참고하셔서 분할 매수, 리스크 관리,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시면 다음 컨텐츠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또 다른 내용과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